장안의 화제. 예. 톡톡톡입니다. 톡톡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짧아. 되게 저질스럽고. 네, 저질? 네, 농담이고요. 오늘은 또 빵빵 터진 얘기들이 많죠. 예. 주용이 형이 일단 문재인 후보가 한 말씀을 하면서 좀 예. 최근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남북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연방제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멘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아닌데요. 자기한테 영원한 멘토겠죠. 남북 국가 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라는 발언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좀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말처럼 됐으면 아니, 존경하던 분. 아직도 안 되는 6.15 선언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김 선생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키려고 노력했죠. 예. 상당 부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죠. 북한의 김정일을 지키려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진 것도 없고요. 예. 우리 천안함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예. 연평도에서 2명의 민간인까지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과 어떻게 연방제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내가 볼 땐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기 좋은 떡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연방제 표현하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렇죠. 오히려 신락하게 심한 거.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툭 깔고 얘기합시다. 이게 진짜 연방제 안 통일을 돼, 원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무슨 그래서 지금 북한하나 독재자하고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이 심하게 안 되는 말하면 그렇게 자기 국민들 죽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죽이 그 정말 지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범이나 뭐 살해범이랑 지금 뭐 연합해서 그거보다 같이 더 살겠다는 심하잖아요. 예, 더 심한 한 집안에서 같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 더 심각한 살인마죠. 예. 그 안철수 후보도 냈던 책에서 썼잖아요. 예. 뭐 대북 관계에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진짜로 아니 그러면 그 북한한테 그 천안함, 연평도 건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혹은 금강산 박항자 씨께서 피격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그런 입장 없이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요. 남북관계에서 진짜 아니, MB가 남북관계 경색시켰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 되게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살인마랑 예. 같은 집안에서 산대. 예. 그러면 아버지가 산대. 예를 들면 그 아버지만 사세요. 그럼 난 싫어. 난 못 사겠어. 무서워서. 아니요, 근데 그렇죠, 예. 그 김성욱 기자님께서 이 연방제에 대해서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자, 연방제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예.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예. 자,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어. 판문점에서 만날 것 같아요. 예. 대면 만날 것 같아요. 평양냉면 한번 먹고 예. 얘기 시작하겠죠. 예. 만나요? 그래서 연방제 합시다. 해요. 자, 하면은, 자,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연방의회를 만들어야 그렇죠. 돼요. 의회를 만들고 회의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 아니, 둘이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바쁘신 분들이니까. 자, 여기 몇 명, 여기 대표 몇 명, 예. 여기 대표 몇 명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 인구 비례로 하자고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동일하게 구성을 하죠. 똑같이 하겠죠. 네. 자, 한 50대 50이었다 갔어.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새누리당이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해봅시다. 연방의회를 만들어요. 그럼 새누리당 의원, 뭐 민주당 의원, 50명씩 뭐. 아니, 반반씩 그 50명 안에서도 25 의석수대로 가져가겠죠. 예, 그렇죠, 예. 의석수대로 가겠죠. 예, 그다음에 뭐 진보도 한 명 정도 껴줘야 돼. 민성이가 가겠죠.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들어간다. 그렇지. 아니 내 말이 내 말이 51대 49가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새누리당이 30명, 새누리당 한 25명, 그리고 뭐 민주통합당 한 23명, 네. 그리고 나머지 뭐 2명 이렇게 가겠죠. 아니 혹시 진짜 갖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가요? 자, 북한은요? 공산당에서 전부 다 노무당에서 오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뭘 어떻게 통과할까요? 과반수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자, 민주통합당이 거. 새누리당이랑 손잡을까요? 아니, 손 잡는다 칩시다. 아까 진보신당 하나 껴준대. 50명 다시 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진보신당 아니, 신당 아닙니다. 어떻게 받겠지? 그 사과하세요. 강기덕 씨. 기갑이 형.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총선거를 하자. 네, 연방의회, 연방의원들을 뽑는 총선거 하자. 자, 우리한테 100% 불리하죠.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내서 그 모양.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 문재인 후보가 낮은 단계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예. 하겠다. 이 발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그게 이제 그런 주장하는 분들 보면 아직까지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게 성과를 이루기 전에 MB가 들어와서 망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이 깔고 가는 거는 북한은 언젠간 변할 거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연방제는 북한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를 받아들이는 한에서라는 전제를 까세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전제 깐 걸 까고 싶은 게 깐데 또 까? 그게 진짜 말장난 같아. 맞죠. 말장난이죠 그게. 저도 말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요. 진작했어요 북한. 그렇죠. 진즉했어요. 아니 근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방제 깔고 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뭘 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한 게 뭐 있냐고. 한 번도 없으면서. 아니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싸갔다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한 겁니까? 뭐가 변했을까? 북한 하나도 변한 게 그게 없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3대 쌀로 핵을 만드는 분들인데. 아니, 민주당에서 3대 세습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언제 한번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없잖아요. 없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북한에 한 번도 견해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장난치면 안 돼요. 묘하게 비꼬는 건데 제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된 다음에 수락 연설을 하는 걸 제가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들이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에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비슷한 말을 하니까 함성 소리가 우와 일어나. 내가 볼 때 거기서 함성 칠 게 아닌데 그렇죠.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내가 볼 때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할 때 와 해야 되는 정상인데 뭔가 조직이 껴있군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아니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카더라지만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그쪽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과거에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종북이라고 하는 게 별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종북 별로 대중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끊냐? 당장 선거를 치르고 당장 전당대회 하고 수락연설하고. 아니 민주당 그렇지. 통합진보당 그런 게 아니고 통합진보당 다 그 새끼들이 빨갱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도 그 안에 보면은 뭐 국참 계열이나 과거 진보신당 계열은 종북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기회주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종북 그 무리들이 이게 우리 다음 톡톡톡으로 넘어가죠. 보셨죠? 그 말씀해주게 보죠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또 하게 됐네요. 정계 아이언. 저는 그분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지합니다. 아 진짜요?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왜냐면요. 저 지금 막 꼭지 돌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주셔야 네네. 갈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분이 당원 결의대회에서 말춤을 추셨죠. 그 전에 또 우시기도 하던데요.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날 눈물 닦고 말춤 췄다. 예전에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인지 말 안 하고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누군지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예전에 지지했던 사람들 생각해서 추태는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다. 정신병동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언닌 평양 스타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정희 씨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친 거죠? 오랜만에 미친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 진짜 미쳤다.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얼마나 가찮게 보고 국가가 얼마나 무시하는 했으면 거기서 말춤을 추고 근데요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말춤을 춰요? 이게 아까 했던 얘기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각 당이 동원할 수 있으려면요 그 정도의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말춤을 추고 대학생들이 춤추는 거 보면서 울고 종교 집단이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그렇기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할 수는 없지만 제일 잘 모이는 게 어떤 거예요? 종교 모임이에요. 이제 그렇죠. 사이버 모임.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발 구르면서 막 눈물 아니 이제 박수치고 그 그런 워십문 모습이 말고 예. 정말 이제 그 아니요. 말해서 사이버 종교. 그런데요, 보수도 그렇고요, 진보도 그렇고요, 굵직굵직한 모임들을 보세요. 아, 그래요? 종교가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아, 그렇긴 하죠. 강정마을 껴있죠. 네. 우리 솔직히 말하면 보수도 껴있어요. 맞아요. 껴있어요. 대형교회 예. 껴있어요. 예, 예. 대형,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종교 집단이 껴있어요. 예, 예, 예. 이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 제일 쓸만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네. 거의 미친 딱 것 같잖아요. 시키면 네. 막 올라가니까 바로 예. 이게 근데 저는요, 그 대학생들이 더 안 와요. 그 100명, 진짜 저는 그 100명이 생각이 나와서 들었잖아요. 춤췄다면서요? 네. 우리가 항대포나 형 그런 단체 만든 것도 제가 항대포 만들 때 주진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왜 만들었냐고 주진이 물어봤을 때 나도 예전에 그런 거 했었지만 그 영혼 잠식당하는 게 나는 내 후배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학생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네. 걸로 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 춤추는 대학생들 보면서. 어디서 데려왔어요? 데려온 게 아니라 분명해. 어디서 불러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왜 안 하나 그래요. 싸이의 말춤을 췄잖아요. 예. 싸이 뭐 아버지가 예. 상당히 귀엽다세요. 어. 그들이 싫어하는 예. 굉장히 부유하시고 그래서 모교 연세대학교 경영관에 굉장히 뭐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도 투자 많이 아, 그러는데 그러세요? 되게 유명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서 선풍적인 인기예요? 미국이죠.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예, 상징인 심지어 공화당 후보가 물론 이거는 예. 그 합성이지만 예. 말춤을 추고 있는 게 예. 되고 그러면 예전에 아메리카노 논쟁도 나왔지만 예. 미국 제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싸이의 춤을 따라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오. 이게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네. 웃긴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던데 와 웃기네. 얘네들도 어쩔 수 없구나. 말은 뭐 자본주의 뭐 미국 욕하지만 아니, 타. 그냥 그 집단은 무슨의 집단이야. 무슨 네. 집단 덩어리야. 제가 그 문재인 옆에서 가장 크게 외치잖아요. 뭐 재벌 해체해야 한다, 계열사로 다 나눠야 한다. 거기부터 정치 민주화. 아 정말 그러면 거기부터 민주화. 정의 누나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 싫어 보기도. 난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보고 싶어. 근데 그 김재현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희 키드야 키즈야. 예. 불리는. 예. 자 재현 누나 되게 좋아하니까. 너랑 더 이상 말을 뭐 그랬다. 저 문재인 예. 후보 그 수락 연설 보면서 놀랬어요. 이게 맞아요. 역시. 그러니까 그 뭐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신 건 있지만 네네네. 솔직히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비슷한 감정이 그렇죠. 있을 약간 것 그 같긴 해요. 좀 근데 분노가.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자격이 또 없으신데. 그렇죠. 아니 근데 예.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신중권 교수도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안에 들어 있었고 예, 거기에서 예. 이제 개파 싸움이 예.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졌어. 나온 거잖아요. 져서 나온 나온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거 가지고 또 개념 있는 나가요. 작가가 개소리야. 그냥 자기가 팬당해서 기분 나쁘니까 열심히 치고 되는 게 뿐이지. 그래서 낙검수 엄청 비판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때 낙검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여기 못 들어오니까 저거. 자기가 인기 많으니까. 예. 그래서 저 이제 문재인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예. 바로 또 이제 이어서 예. 제 툭툭툭. 또 문재인 후보 또 얘기 또 나오는 거네요. 문재인 후보가 왜 이렇게 때린다. 이제 우리가. 박근혜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팽팽한 문제야. 신경전. 네. 문재인 후보가 문제예요. 네, 이제 문재인이에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가 문제라고 하는 문재인이 문제예요, 진짜. 자, 그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받아쳐줘야 진짜. 일절만 하세요. 박근혜 후보와 이제 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예. 역사반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네네. 질문에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만 그게 통합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박정희 묘역을 참고 참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진정한 거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겠다. 난 이 말을요. 아니 근데 죽은 사람 묘 찾아가는데 무슨 그 딸한테 사과까지 그걸 바래요. 그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셨어도 예. 큰 죄도 아니야 사실이 무슨 죄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역세 평가가 이렇게 좀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 찾아올 것 같아요. 그 앞에 가면 되게 숙연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예.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고 표현 들으면 잘 안 됐네. 예. 그래서 약간 사람이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죠. 마치 무슨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마냥 좀 약간 저는 자기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참 어떻게 불쌍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박정희 묘소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깡이 없어요. 예. 갔다가는 그 노빠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이건스 지지자들한테 무슨 계란세리 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해요. 네네. 근데 안 가니까 좀 속보이죠. 네. 오늘 자 9월 20일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어요. 네. 왜 가냐 물어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이념을 초월해서 전체 대통령에 대한 참배다. 저는 네. 만약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 지지자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정희 네. 묘소 참배하는 거 그게 되게 예. 긍정적으로 보여요. 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맞아요. 대통령 박물관이냐 뭐 예. 기념관 짓는 것 같다도 난리 부르셨는데. 아니 근데요 박정희 기념관 DJ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 되게 묘해요. 맞아요. 이거 어디냐? 그게 멋있는 어딘지 거예요. 아세요? 동교동에 있잖아요. 아. 묘하게. 예, 근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 예전에 제가 그 글 쓴 것도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뭐 예방을 하는 거는 예. 통합이에요. 통합. 왜? 지지자들이 그만큼의 아량이 있어요. 보수 세력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요. 네. 보수 세력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해도 그래 뭐 이겨야 되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 쪽 그 진보 쪽 지지자들은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그 대통령 묘에 가는 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거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줬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배신자, 네. 변절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대권을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지나치게 뭐냐면 서로 공격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그걸 좀 깨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보수도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좌파들이 약간 분노의 그렇죠. 분노의 예. 정치를 그렇게 분노의 정치를 정치를 하죠.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사인 한 방으로 먹고 사는 게 결정되는 게 3만 5천 원.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워. MB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야 얘기를 하면은 야, 이 호구야, 이 양반아, 이 호구야. 그럴 줄 알았다. 옆에 있는 애한테 불똥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얘기 좀 해줘. 그 DJ의 요리사가 또 쓴 글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글이 올라오고 아니,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팬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아니, 죽은 대로 다 받아먹는 죽은 대로 다 받아먹고 아니 진짜 돈을 받아먹고 그래서 돈도 많이. 알아본다 오늘. 이거 30 보이는 코리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